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오늘 수어 쉬워 주제는 시제입니다. 시제를 나타낼 수 있는 간단한 기초 표현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수어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때는 시절이나 어떤 특정한 때를 나타내고요. 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밥 먹을 시간이야 라고 할 때는 밥 먹을 시간, 이 시라는 시제 표현을 사용하고요. 내가 어릴 때는 이라고 할 때 어릴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시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거, 현재, 미래 시제부터 살펴볼까요? 수어로 현재, 오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점, 나의 앞을 톡톡 쳐주면 현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이곳이 오늘 혹은 현재 혹은 이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나를 기준으로 뒤로 넘어가면 과거라는 수어입니다. 과거. 손등을 이렇게 보여준 상태로 뒤로 천천히 넘어갑니다. 과거. 내가 서 있는 지금 여기가 현재라면 나의 뒤쪽은 과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앞으로 나가면 미래라는 의미가 되겠죠. 미래는 과거와 반대로 손바닥이 앞을 본 상태로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그럼 미래 혹은 앞으로라는 의미가 됩니다. 앞에 나온 수어, 이거는 오늘이라는 수어였죠. 제가 아까 오늘 또는 현재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수형을 지문자 지읒형으로만 바꾸면 지금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내일이라는 수어는 이렇게 합니다. 내일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미래 시제에 해당하죠. 그래서 미래,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루, 1일을 앞으로 보내주면 내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틀 미래로 가면 이틀 뒤, 3일 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어제는요, 하루 전이죠. 그래서 과거로 1을 보냅니다. 여기서 손의 방향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미래로 갈 때는 내일은 요렇게 했었죠. 근데 과거, 어제는 요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3일 전. 이 수어는 일주일이라는 수어입니다. 일주일은 아주 짧게 넘어가요. 일주일, 7일이 앞으로 짧게 나와줍니다. 위치는 나의 관자놀이예요. 관자놀이에 가까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 어제, 그제 아닙니다. 나의 관자놀이에서 가까운 위치에서 내일, 모레, 어제, 그제 이렇게 수어 위치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수어는 일주일이었죠. 이 일주일이 이번엔 미래로 크게 넘어갔어요. 다시 일주일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다음 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로 크게 넘어가면 저번 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제는 과거와 미래 방향을 통해 시점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시다 보면 내일인데 어제로 가시거나 어제인데 미래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제 파트는 조금 천천히 여러 번 복습해 보시는 걸 미리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리 이번에는 예문을 통해 공부해 볼까요? 이 수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이라는 수어였죠. 두 손 모두 핀 상태로 지금 이곳을 두 번 짚어주면 오늘이라는 수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은 수요일이고 그 다음 일이 미래로 시제로 갔죠.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라는 수어입니다. 하지만 이 수어는 우리 물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 수어는 나무라는 의미도 있죠. 대화하는 상황에서 이게 물인가? 수요일인가? 나무를 의미하는 건가? 목요일을 의미하는 건가는 우리가 대화하는 맥락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함께 들어드리는 예시가 있죠. 어머, 눈이 정말 예쁘네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머, 눈이 정말 예쁘네요 하면 상대의 눈이 예쁘다는 의미지만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금 흰눈이 막 내리고 있어. 그걸 보면서 어머, 눈이 예쁘네요 하면 내 눈이 아니라 바깥에 내리는 눈이 예쁘다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맥락을 통해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수어도 대화하는 맥락을 통해 구별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문은 응용하기가 너무 좋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오늘과 내일, 요일이 어떠한지 한번 응용해서 표현해 보세요. 주말이라는 수어는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하면 토요일, 일요일, 즉 주말에 뭐해? 라는 의미죠. 뒤에 나온 이 수어는 무엇이라는 수어였죠. 여기서는 뭐해?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요거는 질문이니 물어보는 표정도 중요하죠. 비수지기호 신경 쓰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쉬다 라는 수어입니다. 손을 아래로 탁 놓아주면 되는데요. 손이 쉬는 상태, 즉 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휴가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손을 들고 열심히 흔들면 일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서류를 보고 또 보고 일한다 라는 수어에서 일하고 손을 모두 내려놓으면 쉰다, 쉬다, 휴가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주말에 일해요, 주말에 쉬어요. 이 표현 둘 다 수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앞에 있었던 수어 단어를 잘 보고 여기 넘어오신 분들은 지금 이 예문 표현이 재밌으셨을 거예요. 일주일과 숫자 2가 나왔네요. 이 표현은 일주일이 2개가 아니라 일주일에 2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어는 계란이라는 의미인데요. 계란, 알.
일하다, 알바라는 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바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일하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동작을 반복한다는 건 그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공부라는 수어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나 공부해 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되면 나 밥 먹어 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하면 나 알바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예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대부분 먹다 후 약 먹다 이렇게 표현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먹다라는 수어가 2번 쓰였죠. 밥도 먹고 약도 먹고. 우리가 보통 식사하는 건 혹은 밥 이렇게 2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약도 이렇게 드시나요? 저는 약을 먹는다 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알약이 입에 들어가는 그런 손 모양인데요. 물론 약을 먹다 라는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시각 언어의 수어에서는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손 모양이 모두 달라지거든요. 이걸 수어의 분류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먹으면 뭔가 핑거푸드를 먹는 느낌이고요. 근데 손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 뭔가 면류를 먹는 것 같죠. 근데 나는 햄버거를 먹어 라고 할 때 햄버거를 먹어 이 표현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먹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손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먹는다는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모두 다른 것도 시각 언어 수어의 아주 매력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녁이라는 수어는 니은, 수형을 만든 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저녁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약속이라는 수어는 이렇게 해요. 약속. 쉽죠? 약속. 그럼 금요일 저녁에 약속이 있다를 수어로 표현할 때는 금요일 저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있어요? 라는 질문을 저는 입모양과 눈썹으로 표현했습니다. 수어에서는 비수지 기호가 문법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수어 중에서는 수지로 표현하지 않고도 비수지 기호만으로 의미가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보여드렸던 있다. 있다라는 수어는 이렇게 하죠. 하지만 비수지 기호로는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입모양이 라는 입모양으로 보이죠. 수어에서 하는 입모양이 보이면 그거는 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의 눈썹이 올라가면서 하는 의문문을 나타내면 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지금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한 번씩 의문문과 입모양 꼭 연습해 보세요. 수어는 이렇게 비수지적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어로 대화할 때는 손만 봐서는 안 되고요. 얼굴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일이라는 수어죠. 내일 저녁에 같이라는 수어입니다. 이 수어의 원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수어는
갔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같이 할래요? 하고 상대에게 물어볼 때는 이 같이라는 위치를 나와 상대의 위치에 놓아주면 상대와 나, 주어를 표현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다라는 의미지만 하면 나와 지금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상대방이 같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쪽 분과 같이 할 때는 같이, 같이, 같이. 다 같이면 다 같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라는 수어 대신 함께라는 수어도 쓸 수 있는데요. 무언가 같이 할래요? 라고 물을 때 함께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이와 함께 두 가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 수어 헷갈리죠? 일주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죠. 이렇게 짧게 나왔으면 일주일이었지만 길게 넘어왔으니 다음 주라는 수어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뒤로 크게 넘어가면 저번 주라는 수어가 됐습니다. 다음 주, 저번 주. 양손 주먹 쥐고요. 위로 뚝뚝 올리면 운동이라는 수어입니다. 그래서 운동 같이 하면 운동 같이 하실래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수어는 무엇이 먼저 나오는데요. 어떤 상태가 어떠하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멋진 차가 아니라 차가 멋지다. 예쁜 엄마가 아니라 엄마가 예쁘다. 따뜻한 밥이 아니라 밥이 따뜻하다. 방금 배운 것처럼 운동 같이 혹은 운동 함께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요즘 러닝이 유행이죠. 러닝은 수어로 이렇게 합니다. 러닝. 러닝. 그럼 이번에는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러닝 할래요? 라고 수어로 물어볼까요? 이 수어는 출발이라는 수어입니다.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번에도 비수지 기호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문법들을 좀 더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기서도 비수지 기호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예문을 보시고 어디서 비수지 기호가 눈에 띄는지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제가 출발이라면서 물어보는 비수지를 썼죠. 이 비수지는 출발하면 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비수지입니다. 당신이 출발한다면 저에게 문자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나온 수어는 또 평서문이죠. 문자하세요 라는 평서문의 비수지 기호를 지었어요. 이렇게 한 문장에 두 개의 비수지 기호가 조건과 평서문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어는 메시지 혹은 연락하다 라는 수어예요. 손모양은 지문자, 미음이고요. 앞뒤로 주고받습니다. 문자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연락하다, 문자, 메시지 이런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이것보다 카톡을 더 많이 사용하시죠. 카톡은 지문자 키읔을 하고 아까와 같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카톡 보낼게 할 때는 내 방향에서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요. 너 나한테 카톡해 라고 할 때는 상대방의 방향에서 내 쪽으로 이렇게도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주고받고 주고받고가 반복되면 카톡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미, 벌써라는 수어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수어는 벌써, 이미, 진작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아까 예문에서 출발하면 연락해 했는데 친구가 나 이미 도착했는데? 라고 할 때는 도착, 나 이미 도착했어 라는 의미죠. 그럼 친구가 이미 도착했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벌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착? 이미 도착해버렸어. 벌써 이 수어 표현 하나로 여러 가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시제 관련된 단어와 10가지 예문들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수어는 암기와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어 단어들과 예문들을 반복적으로 보시면 수어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 한국 수어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어는 단순히 보여주는 언어, 보이는 언어를 넘어서 농인의 언어이고 또 소통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모어이자 누군가의 삶인 언어죠. 그래서 수어를 배우실 때는 그 수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비수지기호이기도 하고요. 제 채널을 통해 수어를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일방적인 소통을 위해 수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진짜 소통을 위해 배우시고 또 그걸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어 쉬워 시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수어 쉬워 새로운 주제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